안녕하세요. 고1 6월 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게 된 배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월 학력평가에 이어서 우리 6월 학력평가 해설에서 다시 만나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6월 학력평가를 본 친구들,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학력평가 때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 문제에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6월 학력평가에는 정말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문제를 풀게 되었죠. 자, 아직 통합사회를 전체부터 끝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에 출제된 내용들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오답률을 체크해 봤더니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률이 많이 높게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6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6월 학력평가가 끝도 아니고 우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앞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럼 이 시험들을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학력평가에는 어떤 부분이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선생님이 우선은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들 중에서도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꼭 시험 나 이거 틀렸어, 채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나중에 내신 시험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1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럼 가장 어려웠던 문제 5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뿅!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출제 이 오답률 순위와 그 다음 출제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1번 가장 어렵게 1위로 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바로 15번 문제였어요. 이 15번 문제는 출제 내용 자체는 인권의 발달 과정에 대한 문제였고요. 상당히 암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문제고, 단순한 암기뿐만 아니라 암기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례에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개념의 문제였죠. 자, 우리 오답률을 봤더니요, 43.6%였어요.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틀렸다라는 점. 자, 그래서 우리 보기 선택 비율이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답이 과반 이상이 맞췄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선지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는 점. 이 친구들은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틀렸던 거지 엄청나게 어려웠던 함정선지가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함정선지가 있었다면 한 특정 번호로 이렇게 비율이 막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좀 고르게 분포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위 문제는 정보격차에 대한 표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 분석하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개념 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통합사회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나중 수능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과목들이 모두 응축되어 있어서 담겨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통합사회는 우리가 수능 사회 선택 과목의 미리 보기 과목이다. 그 중에서도 이 표분석 문제는요, 사회문화라는 그 과목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나머지도 또 좀 3번과 5번에서 좀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개념 설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1, 2, 3이 모두 암기와 관련된 문제가 좀 더 결부가 되어 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우리 자연지리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기후와 인간생활 모두 자연지리, 우리 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고루고루 많이 틀렸던 부분들이 일반 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에서 특히 많은 오답률을 가져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철저한 복습이 필요하다. 특히 1번과 2번은 우리가 우리 뒤에 치를 기말고사나 또는 2학기 중간고사 등등등과 관련돼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복습 철저히 오답 노트까지 꼭 분석을 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해설 강의 잘 보시고 우리 내신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까지도 우리 완벽하게 분석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